학생들이 식당에서 일을 한 적도 없는데. 역시 뭐 이건 저의 이 발빠른 네. 한 20명 정도가 9천만 원 정도 도립대 학생이 아르바이트 했는데 네. 그때 명단을 받은 것 같다. 내가 이 세무사에 넘기진 않았다. 뭘 네. 원하세요? 했더니 피해 받은 거를 좀 보상을 받고 싶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이 굉장히 중범죄거든요. 그래서 네. 학과장이랑 통화를 해봤는데 일단은 모르고 있었다. 우리는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3개월 이하로 단기 일용직으로 이제 고용을 했다는 거 보면 이게 8년이나 된 문제란 말이에요. 사업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 인건비를 이제 허위 경비처리에 이용을 한 건데, 그러니까 학생들이 항의하니까 이 식당에서 뭐 세무서에 정정 신고하면 된다라고 뭐 당당하게 말을 했다고 해요. 이거는 이제 부정한 방법으로 소득 신고를 한 부분 9천만 원 상당이라면 그만큼의 소득을 신고를 안 하고 거기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게 조세 포탈 여부에 대해서도 좀 폭넓게 수사가 이루어지면 제일 중요한 건 누가 어떻게 나갔냐는 네. 건데 진상조사위원회에서 그거를 좀 찾아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근데 워낙 또 이제 방대한 양이고 오래전 일이다 보니까 이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다. 강원 취재 기자들의 거침없는 취재 뒷이야기. 오늘은 이제 취재 요정님의 리포트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뭐 강원도 내 도립대 학생들의 개인 정보가 유출됐다. 강원도립대 레저스포츠과 학생 20명의 개인정보를 무단 사용한 강릉의 한 식당입니다. 이 식당이 국세청에 신고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학생들에게 급여 명목으로 9천만 원 정도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한 푼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서류상으로만 인건비를 지급한 건데 피해 학생들의 개인정보가 무단 도용된 겁니다. 한 사람당 수십 차례에 걸쳐 3개월 단기 일용직으로 고용한 것처럼 세무서에 허위 신고를 했던 겁니다. 학생들이 식당에서 일을 한 적도 없는데 그렇죠. 지금 일을 했다고 등록이 돼 있고 또 임금까지 받았다고 기록이 그렇죠. 남은 거잖아요. 예. 이게 어떤 학생들이 피해를 입은 거죠?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공통점을 제가 좀 찾으려고 막 알아봤더니 일단은 이 공통점은 2013년도에 이 학교에 재학 중이던 학생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자기 동기들한테 이제 이 단체 이 대화방을 만들면서 이런 일이 있는데 한번 알아봐라 네. 했더니 한 20명 정도가 쭉 이제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대보험 그걸 띄워봤더니 네. 업체가 쭉 나오는데 그 업체가 이제 강릉의 한 식당으로 쭉 나왔는데 거기서 한 뭐 이 친구들이 얘기하는 거는 한 9천만 원 정도 다 합쳐서 예, 그 정도. 를 준 걸로 돼 있는데 자기네는 받은 적이 없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고용이 됐다라고 기록이 남아버리면 학생들한테 나중에 뭐 피해가 가거나 이런 게 있을까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대보험 이중 가입이 안 되죠. 근데 이제 식당에서 가입을 해놓고 그거를 말소를 안 시킨 거죠. 네네. 네, 그러면은 새로 직장에 가입할 때 사대보험 이중으로 되어 있으니까 실질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제 졸업을 했다고 하니까 그 동안에는 이제 학생들이 알아차리지 못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국가에서 주는 세제 혜택을 못 받을 가능성, 예를 들면 학생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좀 받고자 신청을 했는데 임금을 받는 소득이 나오는 수준이라면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 그래서 각종 지원 제도에서 불이익이 있을 그렇죠. 가능성이 있죠. 이 학생들을 보면 당시에 군 복무 중인 학생인데도 이미 이 등록이 돼 있었고 다 3개월 이 단기 고용으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아르바이트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얘기하는 거는 아니 우리가 뭐 이렇게 학교에서 취업이나 이런 걸 지원 뭐 자기의 경력이나 해주기 위해서 뭐 관련된 업종이나 이런 데 했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그것도 네. 아니고 강릉의 한 식당에 이게 돼 있는 게 난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뭘 네. 원하세요 했더니 뭐 일단 자기네 피해 받은 거를 좀 보상을 받고 싶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누가 이거를 유출했는지 어떻게 유출했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다 해서 결국 경찰에 이제 수사를 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식당은 좀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식당에서는 일단은 인정은 했습니다. 저희가
본인이 이 학생들의 개인 정보를 갖고 네. 온 건 이제 학생들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미안하다. 내가 그건 정말 사과 잘못했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뭘 얘기하냐면 그 식당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좀 이름을 못 올리다 보니까 뭐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불법 체류. 불법 체류일 수도 있는 거고 이래서 그 대신할 수 있는 명단이 필요하다라는 수년 전에 그 도립대 학생이 아르바이트 했는데 네. 그 친구한테 얘기했더니 그때 명단을 받은 것 같다. 자기도 기억이 안 나지만 내가 받은 것 같다. 좀 약간 웃긴 게 예전에 그 뭐 연예인이 술을 먹고 운전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네. 이렇게 얘기가 좀 뭐 말이 나왔잖아요. 내가 이 세무사에 넘기진 않았다라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러면 받았는데 안 넘겼으면 세무사가 어떻게 그걸 썼을까요? 라는 좀 의문점이 있는데 과연 누가 이게 사실인지 아니면 뭐 세무사가 뭐 다른 방법으로 이용해서 받아왔는지 이런 것들은 저 경찰에서 수사가 수사 결과가 나오면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알바생이 근데 자필로 적어줬다고 하기에는 뭐 이름이나 단순히 전화번호가 아니라 좀 구체적인 신상들이 많이 담겨 있었던 그럼 정보들. 일단은 학생들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학교 다닐 때 혹시 아르바이트나 뭐 이런 거 해서 적어준 적이 있냐? 그랬더니 자기는 기억이 없고 학교에서 뭐 단체로 강릉이나 이런 데 행사에 지원이 나가거나 이런 경우에 단체로 써준 건 있대요. 근데 이렇게 개인한테 주민등록번호를 뒷자리까지 다 적혀 있는 네. 거다 보니까 그렇게 적어준 적은 없다. 지금 여기서 특이한 건 뭐냐면 이 음식점에서도 장기로 고용하지는 않았어요. 보니까 3개월 이하로 단기 일용직으로 이제 고용을 했다는 거 보면 이걸 장기적으로 고용했을 때는 뭔가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서 그렇게 했는 걸로 지금 추정이 되는데 이거 좀 봐야 될 거고 또 한 가지 제가 좀 특이한 거는 이게 8년이나 된 문제란 말이에요. 예. 2013년부터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상식적으로는 8년 동안 이게 어떻게 확인이 안 됐을까? 예를 들어서 이 학생들도 보면 그러니까 2014년에 졸업하고 나서 그동안에 사대보험에 가입을 안 해서 확인이 안 된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는 조금 기간도 너무 오래됐고 그다음에 숫자도 지금 학생이 한 20여 명 가까이 된다는 거는 개인정보가 이렇게 무단으로 대규모로 무더기로 좀 유출이 됐다 이렇게 지금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라서 이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점이 궁금했어요. 어떻게 네. 돼 있는 학생이 있고 안 돼 있는 학생이 있고 최근까지 계속 돼 있는 학생들도 있고 이게 봤을 때 그런 것 같아요. 이 친구가 다른 아르바이트를 하면 다들 이렇게 이 고용 3개월 그걸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했는데 그게 먼저 돼 있는 학생은 빠지는 그러니까 다른 곳에 돼 있으면 이 학생은 안 하고 다른 학생 이름을 들어가고 그러니까 쭉 일을 안 했던 친구들은 계속 들어가요. 쭉 한 20차례 쭉 들어가는데 중간에 일을 하거나 뭐 이렇게 그걸 쫙 떼어온 서류를 보면 무슨 그 식당 아니면 다른 자기가 알바하던데 식당 알바하던데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보니까 이 자기가 알바하는 이거에 들어가 있으니까 못한 거고 꾸준히 계속 20명을 한 번에 다는 게 아니라 돌려가면서 이게 적용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 이렇게 계속 써왔고 그리고 좀 누군가가 이렇게 좀 보지 않았나 하는 좀 의혹이 듭니다. 예. 그 식당이 일단 사업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 인건비를 이제 허위 경비처리에 이용을 한 건데 그러니까 학생들이 항의하니까 이 식당에선 뭐 세무서에 정정 신고하면 된다라고 뭐 당당하게 말을 했다고 해요. 근데 그렇게 되면 뭐 문제가 없는 건가요? 일단은 뭐 수정 신고 제도는 신고자가 이제 자기 소득을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제 뭐 누락이 됐다든지 일부 네. 사항에 잘못 신고가 됐을 경우에 이제 개인적으로 바로잡을 기회를 줘서 네. 이제 가산세를 좀 줄여준다든지 네. 이제 조세범 처벌법에 해당 사항을 좀 줄여주는 그런 위험을 줄여주는 제도인데 사실 이제 뭐 더 확인을 이제 취재용장님께 더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주셔야지 이제 알겠지만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이게 이 식당에서 이렇게 한 이유는 사업소득을 줄이기 위한 거거든요. 비용을 그만큼 많이 늘리면 이제 비용 처리를 다 이제 공제를 해주니까 네. 사업 소득이 그만큼 줄어들어서 결국에는 소득세 신고를 적게 하려고 한 최종 목적일 약간 거예요. 탈세 목적? 네, 뭐 그래서 이렇게 추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13년부터 이렇게 쭉 해왔다면은 이거는 이제 부정한 방법으로 소득 신고를 한 부분. 그래서 그만큼의 9천만 원 상당이라면 그만큼의 소득을 신고를 안 하고 거기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나중에 수사가 됐다고 하니까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서도 좀 수사가 이루어지면서 이게 조세 포탈 여부에 대해서도 좀 폭넓게 수사가 이루어지면 조금 더 상황이 명확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지금 뭐 이거하고 조금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 서울에서 한 대학에서 그 대학 재단의 이사장이 그 대학 재단의 직원을 시켜가지고 총선 때 4년 전 총선 때 학생 수백 명의 이름하고 전화번호를 유출을 한 혐의로 해서 경찰에 입건이 됐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 내용도 보면 학교 대학 본부라든지 아니면 학과라든지 아니면 뭐 법인이라든지 뭐 이런 데는 보통 이제 이 대학생들 인적 정보를 갖고 있을 개연성이 많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도 학생 정보가 유출이 돼서 결국 이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이 돼서 지금 검찰에 송치가 된 사례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물론 이제 수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떤 개인이나 어떤 학교 측에서 누군가가 부정한 방법으로 이걸 집단으로 유출한 건지 목적은 뭐였는지 또는 이 과정 속에서 좀 문제점이 없었는지 이런 것들이 아마 수사에서 좀 드러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누가 이 정보를 유출했느냐 그게 좀 핵심일 것 같은데 그러면 이렇게 유출한 사람 그리고 그 유출한 정보를 활용한 식당은 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일단은 뭐 수사를 통해서 명확히 밝혀져야 될 부분이겠지만 이제 업무상 알게 된 개인 정보를 누설을 하거나 권한 없이 제3자에게 그것을 제공을 하는 행위를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금지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제공한 사람 그리고 그 사정을 알면서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받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굉장히 중범죄거든요. 그래서 수사에서 이렇게 만만히 볼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또 학교에서 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한데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최초 이 발생했을 때 제가 이제 전화를 했습니다. 이 네. 학과장님이랑 통화를 해봤는데 일단은 모르고 있었다. 우리는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취재가 시작되면서 이 사안이 알려지면서 바로 이제 그 총장까지 보고가 됐고 이제 이게 도립되다 보니까 네. 결국 이제 강원도까지 보고를 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도까지 이제 보고가 됐을 거고 그래서 최근에 나온 얘기는 일단 이제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됐고 그래서 학생들과 피해 학생들 그리고 이제 그 학교에 있는 교수들이 이제 모여서 아마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피해가 있는지도 봐야 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누가 어떻게 나갔냐는 네. 건데 근데 이게 진상조사위원회에서 그거를 좀 찾아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왜냐면 학교에서는 이 학생정보 시스템에 접근을 하면 기록이 다 남기 때문에 네. 그 당시에 접속한 사람이 아마 그 이제 대상이 될 텐데 워낙 또 이제 방대한 양이고 오래전 일이다 보니까 이 현실적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이거를 발췌해 나오기가 쉽지는 않다라고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번 진상조사위원회가 어떻게 이 조사를 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개인정보에 대해서 조금 너무 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최근에도 뭐 그런 판결이 났던 것 같은데 그 무슨 뭐 쇼핑몰 사이트에서 또는 어떤 그 대기업에서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유출시켰다가 거액의 손해배상을 묻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것도 엄밀히 얘기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이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 처리자한테 자기 정보를 개인정보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 있게 이제 개인정보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보통 일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이제 소송을 하는 사람이 이 사람한테 고의 과실이 있다라는 것까지 다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개인정보보호법은 이제 그 입증 책임을 좀 바꿔서 오히려 그 유출했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나한테 고의 과실이 없다라는 걸 입증을 해서 해야지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조금 이제 청구하는 측에 조금 더 입증 책임의 부담의 편의를 줄여준 거죠. 근데 민사적으로 이렇게 배상 판결 나는 것들을 보면 내가 문제 제기 한 사람만 배상을 그렇죠. 해주잖아요. 네, 그렇죠. 문제 제기 안 하면 네. 안 해주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오기 전에 신문 기사를 봤는데 이제 모 회사에서 대기업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돼서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청구한 사람에게만 10만 원 지급하라는 네. 이제 보도를 봤는데 그때 무슨 은행에서 네네네. 은행에서 이게 한꺼번에 다 유출이 되면서 또 저희 처남도 그 은행에 있었는데 피해를 봤대요. 그래서 이제 거기 뭐 이렇게 뭐 모임이 막 생기고 이렇게 하잖아요. 거기 들어가서 저도 피해를 당했으면 했더니 최근에 한 3년이 지났는데 최근에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네. 10만 원인가 뭐 받았다고. 아마 그런 일이 있으면 이제 모 법무법인에서 다 접촉을 해서 집단 소송. 네, 집단 소송 할 거예요. 그래서 비용 안 받고 받는 이제 거기서 손해배상 받는 거에서 성공보수 약정을 한다든지 해서 사실 내가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었는데 뭐 돈 내가 소송 비용 내가면서까지 소송해서 신경 쓰고 싶은 사람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법무법인에서 3년 동안 작업을 해서 드디어 이제 판결을 받아낸 거죠. 그래서 이제 다 돌려주는 거기서 성공보수 얼마 떼고 돌려주는. 궁금한 게 이번 사건 좀 어떻게 취재하게 되셨는지 그 얘기도 좀 해주세요. 역시 뭐 이건 저의 뭐 이 발빠른 네. 것보다는 제보가 들어왔어요. 지인한테 제 아는 지인한테 누가 자기 또 그 지인이 이런 피해를 당했다더라. 근데 이 친구들이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좀 알리고 싶다고 하더라 해서 네. 저한테 제보가 들어왔는데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친구한테 제 지인한테 전화를 받고 바로 전화를 한 분은 여성분이셨는데 그분은 이제 강남에 진짜 이제 취직을 했는데 너무 기분이 좋았어. 네. 근데 갑자기 회사에서 야 너 사대보험이 안 돼. 이렇게 했더니 이거 황당한 거죠. 내가 왜? 알아봤더니 그 모 식당 쫙 돼 있는 거. 그래서 심지어 그 당시에도 그러니까 10월까지도 이게 돼 있던 거죠. 단톡방을 쫙 만들었는데 일단은 자기네 동기들만 만들었대요. 근데 딱 만들었는데 이런 게 있다더라 한번 해봐라. 보고 그냥 나가는 친구들 상당히 많았고 지금은 이제 남아있는 친구들이 20명 정도만 남아있는 건데 그 학생들은 그러더라고요. 좀 더 피해가 있을 수도 있다. 근데 이렇게 그냥 귀찮아서 나가는 친구, 피해를 안 봐서 나간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입증할 수는 없지만 자기네들은 일단은 피해를 받고 그리고 뭐 한 친구는 뭐 하나의 회사를 차리려고 이제 스타트업을 하려고 했더니 네. 이제 중소기업 이런데 이제 세제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였죠. 그래서 그때 또 한 번 항의를 했는데 그거는 한 5월쯤에 항의를 했었대요. 근데 그때도 그 해당 교수는 그러냐 그거는 뭐 좀 더 알아봐야겠다 하고 했는데 또 가만히 있다가 이제 10월 달쯤에 다시 한번 이게 터진 거죠. 예. 그러면 이번 사건 좀 앞으로 뭐 수사 상황이라던가 앞으로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경찰에 수사를 했고 또 이제 세무당국도 관련해서 수사를 합니다. 지금 조사를 네. 하고 있고 이 세무당국도 뭐 학생들이 최초에 이제 제일 많이 피해를 본 그 친구는 한 7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돈 받았다고 한 게. 근데 그 친구가 이제 국세청에다 신고를 직접 해서 탈세가 좀 의심이 된다 했더니 이제 국세청에서 해당 관할 세무서에 해서 지금 그 세무서 조사과에서 이 관련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뭐 일단은 할 수 있는 건 이제 세금을 다시 추징하는 방법 그리고 그 상황에서 이 법을 어겼다면 형사고발을 하겠다라고 일단은 밝혀서 좀 추이를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한 줄 평 해보겠습니다. 이런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좀 이 끊이지 않는 개인정보 유출 범죄 통로 부메랑 된다. 범죄 통보 부메랑 된다. 통로의 부메랑 부메랑. 라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뭐 요번에 관건은 결국은 이게 어떤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왜 유출이 됐는지가 좀 이건 좀 끝까지 좀 추적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개인정보 유출, 모르는 사이에 새는 정보, 누가 왜 어떤 방식으로. 국정원에서 나오는데 국정원 얘기하는 냄새 나는데요. 네. 뭔가 학생들이 이렇게 문제 제기를 안 했으면 이게 계속 진행이 될 수도 있는 사안이라서 이참에 좀 끊고 명확하게 좀 사실관계가 확인됐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당신이 돈벌이로 쓴 정보, 누군가의 소중한 재산입니다. 공익권. 네. 거. 네, 저는 좀 철저히 수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철저히 수사해서 개인정보 침해 경종을 울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수익이 저에게로 이렇게. 네, 나의 개인. 네. 네. 속 시원하게 할 말은 하자. 강원도 열혈 기자들이여 눈치 보지 말고 강원 기자회견으로 모이세요.